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속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세 번째 순서 오셨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는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요. 이름 앞에 90도 혹은 넙죽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90도 인사 그리고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자리에서는 넙죽, 바닥에 진심으로 몸을 낮춰서 모시겠다라는 소통 행보였을까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울랍니다. 네. 절 드리랍니다. 아이고, 왜 나와 계십니까? 어디 보십시오. 제가 비할 총리가 오셨으니까 의자를 빼드리겠습니다. 격려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수행식장에서 임명장 주신 대통령이나 임명장 받으신 총리님이나 아주 인사인데 원래 인사를 그렇게 시간이니까 15분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를 만들 정도의 기숙한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이 오늘 몇 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은 없었네요. 어제 그 총리실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네. 사실 기자들도 조금 그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이제 공지가 와서 그 일정상에 그 조율이 안 돼서 지금 방문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방문 하나 정말 하나 그러면서 약간 어떤 좀 오해도 있었는데 아마 총리실에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네. 오전에 일찌감치 조율이 좀 사전 조율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재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 과정에서 남은 장관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만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과의 소통 통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금 여야정 테이블로 이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상 권한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냐면 임명제청권과 해임 건의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각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장관들이 다 발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내각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김상조 후보자 오늘 청문회를 했습니다만은 또 강경화 후보자도 상당히 국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내각 진용을 지금 짜는 것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본인의 입김을 이야기할 것인가. 본인 주장대로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면에서 이낙연 후보자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야당의 어떤 설득, 야당의 어떤 테이블을 끌어오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본인이 만들어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네. 봤을 때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자체가 아마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봅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 지금 2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은 의혹이 쌓여 있는데 오늘 보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네. 이낙연 총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다지고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남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까지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지기 행보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함께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빈틈을 메워주겠다. 약속 행보로 다니는 김정수 여사. 진주중앙시장에서 팥빙수를 먹는 사진에서 스님 만나는 장면까지 보도가 되던데요. 대선 당시에 당선되면 다시 오겠다는 그런 얘기하시고 지금 다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날 그때 관저를 옮길 때 이사하는 과정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라면 먹고 가요라고 하는 얘기나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동네 옆에 사는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 같은 모습, 소탈한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환영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걸 봐도 영부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놀러 온 그 편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모양새를 네. 좀 보여주시는 것, 저런 소탈한 모습이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취재기자들이 동행하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당선되면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이 당선되면 정말 또 와야 하나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또 같이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언제 밥 한 번 먹어요라는 말처럼 지키기 어려운 게 당선되면 또 오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 정말 저는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정된 범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김정숙 여사의 저런 이 서민들 속으로, 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더 행동 반경을 넓혀서 좀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보듬고 껴안고 실상을 아는 그런 걸 좀 알아서 대중에 전달하고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내조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아마 대통령 식사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대통령이 밥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김정숙 여사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지지도가 보면 거의 80% 이상 90% 가까운 최고의 지지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는 상당 부분 아마 김정숙 여사의 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밑바닥에서 어떤 이런 잔잔한 어떤 흐름들을 형성해 주는 것들, 이거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냥 언제 한번 봐요 이런 거 자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대통령 부인이 봐요 하는 다들 별로 안 믿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꼭 찾아가서 지금 인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분들한테 약속을 지킨다. 그런 어떤 지도자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김정은 저런 행보 자체는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떤 대통령 지지도에 어떤 밑바닥을 형성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의자를 빼드리겠습니다. 격려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수현식장에서 임명장 주신 대통령의 임명장 받으신 총리입니다. 아주 의사인데 원래 인사를 그렇게 지키니까 시간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를 만들 정도의 기숙한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이 오늘 몇 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은 없었네요. 어제 그 총리실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네. 사실 기자들도 조금 그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이제 공지가 와서 그 일정상에 그 조율이 안 돼서 지금 방문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방문 하나? 정말 하나? 그러면서 약간 어떤 좀 오해도 있었는데 아마 총리실에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네. 오전에 일찌감치 조율이 좀 사전 조율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재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 과정에서 남은 장관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만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과의 소통 통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간에 다시금 여야정 테이블로 이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상 권한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냐면 임명제청권과 해임 건의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각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장관들이 다 발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내각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속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세 번째 순서셨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는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요. 이름 앞에 90도 혹은 넙죽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90도 인사 그리고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자리에서는 넙죽, 바닥에 진심으로 몸을 낮춰서 모시겠다라는 소통 행보였을까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울랍니다. 네. 전 드리려고. 아이고, 왜 나와 계십니까? 어디 보십시오. 제가 비할 총리가 오셨습니다. 바닥을 다지고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남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까지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지기 행보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함께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빈틈을 메워주겠다. 약속 행보로 다니는 김정수 여사. 진주중앙시장에서 팥빙수를 먹는 사진에서 스님 만나는 장면까지 보도가 되던데요. 대선 당시에 뭐 당선되면 다시 오겠다는 그런 얘기 하시고 지금 다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날 이제 그때 관저를 옮길 때 이사하는 과정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라면 먹고 가요라고 하는 얘기나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동네 옆에 사는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 같은 모습, 소탈한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환영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걸 봐도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뭐 김상조 후보자 오늘 청문회를 했습니다만은 또 강경화 후보자도 상당히 국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내각 진영을 지금 짜는 것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본인의 입김을 이야기할 것인가. 본인 주장대로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자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야당의 어떤 설득, 야당의 어떤 테이블을 끌어오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협치의 뭡니까 틀을 본인이 만들어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네. 봤을 때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자체가 아마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봅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 지금 2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은 의혹이 쌓여 있는데 오늘 보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네. 이낙연 그 총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